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고 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뜻이라고 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철회가 됐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공천 철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뭐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초위원회, 기초단체의 공천이냐, 무공천이냐는 그 국민적 의제라고는 생각지 않고 현장에서 보면은 그 관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인데 저는 이것은 어떤 정당의 한 정당의 방향 선회를 위한 정치적 절차, 당내 절차, 마무리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약속을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무공천의 이 약속을 지켰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 무공천 원칙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무공천의 첫 발언이 예.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때 쟁쟁했던 세 분의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세 분의 후보가 모두 무공천을 약속했다는 건 그렇죠. 그건 국민의 뜻이죠. 네. 그런데 그걸 약속해서 대통령 되셨던 분이 그 부분을 약속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장사에도 상도의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약속을 뒤집었는데 그걸 지키겠다 하는 게 이건 정치지 네. 무슨 어떤 도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잠시만요. 지금 뭐 안 네. 의원의 지금 발표가 있다고 예, 하니까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계속해서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앞서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외에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도 크게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일단 사과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최근에 이제 1년에 안철수 대표의 이제 행동을 보면서 내가 민주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호랑이 굴로 뛰어드는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보면 관철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건 다 해줬지만 실제로 원하는 걸 못 얻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랑이 굴에 뛰어들었다 하는 그 말씀, 네.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호랑이였다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합당이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됐을 거고, 그리고 호랑이였다면은 민주당의 위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겠죠. 예.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그 당시 신당과 한번 일합을 겨뤄서 네. 오히려 선거 이후에 야당 개편의 주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뛰어들었다 하는 건 표현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기초선거에서 이제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를 했다면 그동안 했던 얘기가 약속 지키는 새정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새정치연합이 그 당시에 합당선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환영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3지대 창당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의 창당. 근데 1대1 두 당의 합당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제3지대라면 결국은 제3지대에서 제3의 인물들도 영입하고 보다 폭넓은 야당을 함께 수용하는 그런 모양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제3지대 창당은 어느새 사라지고 1대1 합당, 그 5대5 뭐 이런 일종의 지분의 그런 문제들만 부각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 정신을 뭘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적어도 새로운 당이 생기려면은 네네. 그 시대 정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럼 2024년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뭘로 갈 거냐? 지역주의를 극복한다 할지 통일의 의제를 우리가 끌어오겠다 할지 그래서 통일의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한다 할지 민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겠다 할지 그런 게 새로운 창당의 의제가 돼야 되는데 네. 기초위원 공천이냐
무공천이냐. 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건데 그걸 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치도 상도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은 그걸 꼭 지키겠다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그때는 차라리 그럼 우리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해서 이겨서 다음 지방전 선거가 끝난 뒤에 그 승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반드시 바꿔내겠다. 네. 이런 정치적 결단이 오히려 중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첫 단추를 새정치라는 첫 단추를 그런 식으로 꼈기 때문에 후퇴한 새정치에서 과연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 얘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답답한 부분이 그거죠. 네. 말씀 되풀이하지만 그런데 역시 새정치는 혁신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혁신 프로그램과 그걸 뒷받침하는 인물군. 그러니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많은 후보군들이 제대로 영입이 되고 보완이 됐을 때 네. 그 콘텐츠를 또 실행할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정책을 내놔야지 그게 새정치지 말잔치의 수준에 그쳐버리면은 국민들에게 답답한 말 주지 않을까. 네. 참 그런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주시장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주류가 감지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아직 입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제 제가 그걸 철회하고 네.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 때부터 그런 말씀을 제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했고 또 정치권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실장 그렇게 그게 링에 올라가는 순간 들러리가 될 것이오. 잘 판단을 해보시오. 아무래도 이건 이미 사전에 어떤 룰이 서로 정해진 것 같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입당해서 네. 시장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네. 이거는 건 정말 그런 게 사실일까?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회를 했고 독자, 무소속 출마로 이런 것은 깨뜨리고 가겠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뜻과 함께 제가 한번 이번에 부숴보겠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때 출마를 선언하시고 한번 제 프로에 출연을 하시고 나오셨던 게 한번 광주에 불을 한번 질러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기면서 그래 그러면 저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 새정치연합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야당의 단일 통합을 제가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광주만은 다르다. 광주는 그동안 민주당 탓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신당이 나오니까 경쟁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마를 해서 이 경쟁을 더 북돋아 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선택의 즐거움, 정말 선거 축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책 비전 한번 겨뤄보자 했는데 두 당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합쳐진 건 좋은데 새누리당 정권과 대항하기 위해서 합쳐진 건 좋은데 광주는 야당의 텃밭이 한꺼번에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경쟁 구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강구한 하나의 정당이 나와버렸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공천해서 내놓으면 그건 강요다. 그러나 그 과정마저 일각에서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걸 강구할 거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그런 의미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좀 열세에 놓여 계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당연히 열세죠. 거기에 어떤 기득권이나 조직이나 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나 저는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 검찰에서도 이제 선관위에서도 그런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광주 정도 되면은 1000여 명이 조직을 하면은 여론조사가 사실은 왜곡된다는 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착발 신호를 한달지 새로 전화를 도입해서 한달지. 그러고 또 이게 휴대폰 전화 여론조사도 아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 제가 열세인 건 그런 측면에서도 맞고 근데 저는 그 표심과 네. 시민의 마음과 여론조사 그 정략적 활용되는 여론조사하고는 별개다. 과거 뭐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2010년에 예를 들면 그 오세훈 시장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했을 때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이 51%,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명숙 전 총리가 32%였거든요. 완전 열세였죠.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공기관에 공공방송에서 했을 때인데. 네. 그런데 결과는 0.6%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인물 경쟁, 네. 또 정책 경쟁, 비전 경쟁, 혁신 경쟁에서는 시민들께 분명히 제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 광주에서 한번 뒤집기를 해서 광주가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니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깨어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광주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새로운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좀 그 활화산을 만들고 싶은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많이 또 잠재돼 있다고 그걸 격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안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본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아직 그 호남 쪽은 경선 룰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온갖 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상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게 가장 호남의 심장이고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정정당당한 정말 야당의 경선 방식이 나와서 시민이 호응하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아마 반발에 그 용서치 않을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끝으로 뭐 앞서 얘기도 하셨지만 앞으로 광주가 광주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선거에 임하는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광주를 또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청사진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제가 광주는 광주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폐쇄적 이걸 벗어나자. 대구와 광주가 대구도 그렇습니다만 지도자 불임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텃밭 정치, 안방 정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 대구나 광주나 바뀌어야 되는데 광주가 먼저 앞장서서 바뀌자. 그러려면은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개방도시, 축제도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 강원도 출신 김동호 조직위원장이 15년을 맡아서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제고장 그 목포 출신 이계식 박사님이었어요. 네. 이렇게 외부 인사들도 수혈하고 서로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를 넘어서야지 진정한 발전에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